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매번 이것도 습관이 될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숙이고 나서 타이머를 누르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예의가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개의치 않고 한번 시선을 좀 분산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고정하는 게 아무래도 좀 생겼고 또 잘 보이진 않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고 또 제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잡아놓긴 했는데 또 움직이면서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솔직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신경이 쓰이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연연하지 않으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음껏 편안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디프리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을 지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위타리 아니면 구성원 또는 어떤 특정 모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말 중에 뭐였냐, 좀 기억에 남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걸 고쳐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봤던 말이 뭐였냐면, 왜 항상 너는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냐,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닌 왜 너는 그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주변을 맹맹 도느냐,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저는 정말 그런 게 싫거든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고, 그리고 주변에 서성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그룹이 B라는 그룹을 탐탁치 않게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좀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지금도 종종 하긴 해요. 좀 안 좋은 사람 만날 때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예전에 한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을 때는 어떤 사람을 특정인 몇몇에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죠. 많이 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씹으면서도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는 또 성격이 약간 특이했던 게 뭐냐면, A가 B를 욕하면 왠지 그 자리에 B가 없기 때문에 B를 옹호해줘야 될 것 같고, B를 변론해줘야 될 것 같고, B의 또 좋은 점을 말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씹는다는 표현보다는 뒷담화를 할 때 하더라도 좀 뭔가 변론을 많이 해준다고 할까요? 어떤 특정 그룹에서는 특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A그룹이 B그룹이 안 좋은 소리 할 때는 B그룹의 입장에서 A그룹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B그룹이 A그룹을 욕할 때는 또 A그룹의 입장에서 B그룹한테 또 변론을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쟤는 A그룹이 이제 B그룹을 뭐라고 할 때는 쟤는 B그룹이야, 뭐야? B그룹도 쟤는 A그룹이야, 뭐야?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타리 주변에서 서성이게 되면 이쪽 팀도 아니고 저쪽 팀도 아닌, 그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네가 설 자리가 없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이쪽 편 무슨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A라는 생각도 들어봐야 되고, B라는 생각도 들어봐야 되고, C라는 생각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생각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든 그룹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태클을 걸거나 싫은 소리를 하거나, 솔직히 말해서 옳은 소리죠.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한 하나의 좋은 방향 제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문을 닫아놓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변론을 해주었던 것처럼 A라는 그룹이 B라는 그룹을 좀 안 좋은 면을 이야기를 할 때 B라는 그룹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B라는 그룹이 A 그룹을 욕할 때는 A라는 그룹은 이런 거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장 차이가 있어. 우리가 좀 더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사람이 떠나더라고요. 제 주변에 남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저를 좀 인정해주고 좀 좋게 봐주시는. 물론 A그룹, B그룹이 그분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다를 뿐인 거죠. 저의 이런 거를 이해는 해요. 그리고 네가 옳다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좀 그 표현을 좀 달리 잘못했지 않았나.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는 좀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저는 아직까지는 좀 프리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둘러대면서 한쪽 어떻게 보면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무리에 이렇게 오래 활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저한테는 물론 저는 그런 게 좀 좋으니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속해서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은 생각이 고립이 될 수도 있고 틀이라는 게 좀 이렇게 갖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틀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예전에는 나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표현을 했고 또 그분들이 저를 나쁘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른 걸 인정하고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보면 되는데 당시에는 그게 좋게 보이질 않았었던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나를 정말 나쁘게 보니까 내가 틀렸다고 나쁘다고 너는 잘못됐다라고 보니까 왠지 오기가 생기면서 그분들을 인정하기가 싫어졌었지만 지금은 많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한쪽 이렇게 집단에 속해서 정을 두고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남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사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조금 더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뭐 A라는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고 B라는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고 C, D, EF까지 다 있다고 치죠.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1에서 10까지의 그룹들이 있는데 저는 1의 그룹에도 참여하고 2의 그룹에도 참여하고 3의 그룹에도 참여해요. 다 참여해봤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여기서 좀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좀 특성 소수의 또 그룹도 참여했다가 또 다양하게 또 해보고 싶어서 또 다른 데도 가봤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가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뭐 메뚜기처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쟤는 뭐야? 또 그분들이 또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식당으로 한번 예를 들게요. 앞에 떡볶이집이 있고 또 떡볶이집이 있고 또 떡볶이집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떡볶이집에 갔다가 이 떡볶이집에 갔다가 이 떡볶이집에 가면 이 주인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겠죠. 자기네만 계속 왔으면 좋겠죠. 좀 비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비유를 좀 다른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떡볶이집보다는 뭐랄까 그냥 똑같은 모임,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주제의 모임이라고 하죠. 동기부여에 관련된 모임이 이제 1이라는 그룹도 있고 2라는 그룹도 있고 3이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근데 1이라는 그룹은 내가 직접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믿는 그룹이고 2라는 그룹은 아니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외적 동기부여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 방향이 좀 다르겠죠. C라는 그룹은 뭔 소리냐. 때에 따라서는 외적 동기부여, 또 때에 따라서는
내적 동기부여. 상해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 두 가지가 다 동등시돼야 되고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그룹이 가장 마음에 들겠죠. A라는 그룹에 갔을 때는 2와 3에 대한 그룹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시각적으로 보겠죠. 또 2라는 그룹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다른 그룹들을 또 안 좋게 볼 거예요. 하지만 또 3의 그룹에 갔을 때는 또 똑같겠죠. 1, 2 그룹을 또 안 좋게 볼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자기네가 옳고 자기네가 맞고 자기네가 생각한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그룹들을 인정을 잘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특유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룰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리더라고 했을 때 리더의 성향이 많이 방향돼. 그러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질의 특유한 성질에 좀 그렇게 좀 갖춰집니다. 그렇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는 삐걱삐걱거리면서 나가겠죠.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전류를 하게 되고 커갈 테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맞지만 그래 맞지만 틀릴 수도 있고 다른 게 맞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거죠. 1이라는 그룹에서 그래 외적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적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둘 다 중요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요.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신이야. 내가 잘났고 내가 이래. 이렇게 말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랬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다 인정하는 그룹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 별로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자기만의 좀 그런 위타리가 강한 그룹에서는 저처럼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한번 들어갔다고 해서라도 잘 어울려주지 못합니다. 쟤는 어차피 갈 거야 이런 생각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한번 참여했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든 그렇게 갈 거야. 혹은 쟤는 왜 저래? 뭐 이렇게 나가서 또 말을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내성적인 면으로 말을 많이 하면 또 나대는 면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는 활달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는 내성적이고 또 어떤 모임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그 모임에서 만난 분들은 다 저를 다르게 기억하듯이 그렇게 느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그룹들마다 특유의 색깔들이 다 있어서요. 쉽게 섞이지 못하는 그룹이 있고 또 편안하게 섞이되 나중에 추후에 이어지지 못하는 그룹도 있고요.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느끼는 것들은 아무리 개방적이고 아무리 좀 좋은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울타리는 존재한다는 거. 울타리 없는 학교. 다름을 인정하는 학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학교.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고. 하지만 정말 만나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이거를 하루에 많게는 진짜 10번도 넘게 외치고 아침 저녁으로 꼭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좀 약간 기분 나쁜 소리 하거나 아니 누군가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래 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다가 돌직구로 딱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그거에 대한 좀 어떤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틀렸어 네가 뭘 알아 니까짓 게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좀 직설적으로 예전에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좀 알긴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는 거잖아요. 제 말에 대한 반론이 아닌 좀 반론을 하면서 감정을 긁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움츠려들고 좀 방어망을 치게 되고 그 방어망이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참 이 틀은 안 갖고 살 수는 없지만 이 틀을 어떻게 좀 또 깨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2번 정도, 3번 정도 시도를 해봤지만 다 실패로 끝났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모임을 가든 뭐를 하든 좀 더 내 스스로가 약간은 개방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울타리가 탄탄한 곳이라 너무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곳이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참여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2번, 3번 나중에 한번 시간을 두고 참여해보는 것도 좋고 또 저처럼 그냥 이곳저곳 한번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도 한번 실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좀 이렇게 논리전형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나왔던 이 논증에 대한 부분이 좀 미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스스로의 자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죄송하고요. 많이 나아지겠죠. 그리고 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의 내용은 7%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의 억양,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들, 높낮이 빠르기 뭐 이런 부분들이 몇 %죠? 30 몇 %죠? 38%. 그리고 시각적인 보여지는 모습, 외모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바디랭귀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는 또 이 외적인 내용들에 더 많이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말의 내용에 크게 연연하진 않아요.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갔다 또 A를 얘기해야 되는데 A를 얘기 못하고 그냥 C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농담이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논리는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제가는 솔직히 그 부분을 참 인정하기 싫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성공한다면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의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했고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모임에 대한 위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고 그 위타리를 너무 단단하게 치지 말고 정말 말로만도 하지 마시고요. 몸소 그리고 그 단단한 위타리를 좀 더 낮추던가 좀 더 열기 쉽게 만들어서 어떤 모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의 장이든 어떤 소수든 그런 걸 개의치 말고 물론 이제 큰 모임의 분들은 아무래도 그 지속성이죠. 하나의 모임을 이끌어가는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단단할 필요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이 위탈이나 이 방어막이 단단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는 좀 인정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정말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한번 열린 사고와 열린 생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한번 그렇게 열어놓고 살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한 번쯤 노라고 생각하면서 이 노라는 걸 말로 꺼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다 예스, 옳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물음. 다 노라고 할 때 왜 노지? 왜 이거를 예스라고 안 하는 거지? 이런 물음. 이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하게 되면 좀 왕따를 당하거나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크게 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래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 사고를 해보는 거죠. 남들한테 표현하지 않게 한번 속으로. 정말 옳은 것인가? 정말 틀린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사고겠죠.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이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그래요. 요즘에 뭐 이렇게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제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 심리를 공부하신 분들,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을 좀 이런 책들을 좀 가볍게 나오잖아요. 일반 저 같은 독자들이 읽기 쉽게 그런 책들 딱 보다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철학에 하는 사람들이 또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심리를 또 하시는 분들, 심리 하시는 분들이 옳다라고 하고, 과학을 하시는 분들 또 과학이 옳다라고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심리나 과학이나 모든 게 약간 철학 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 철학에서 뿌리가 시작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철학 쪽에 또 관심이 많고 철학이 또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도 모르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좀 더 약간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키우셔서 옳아라는 생각보다는 옳은데 왜 옳을까?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물음까지는 더 생각을 해보는, 틀려? 달라? 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왜 틀릴까? 왜 다를까? 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세상과 나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뭐 이런 좀 물음을 계속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울타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 되물음으로써 어떤 울타리 안에 속했을 때도, 또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었을 때도, 또는 울타리를 넘나드는 사람이 됐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사고가 쉽지는 않다라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제 자신 스스로가 한 번 더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말했으니까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동영상을 또 한 번 더, 물론 풀로 보지 않지만 한 번 이렇게 보면서 또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1년 365일 중에 한 10번도 생각 안 할 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한 20번, 뭐 때로는 50번, 더 많이 하게 되면 100번, 뭐 360번 이렇게 하겠죠. 이게 하나의 이제 방법적인 건데, 생각하는 거를 다수 앞에서 이야기 꺼내놓기가 무서우시면 소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소수한테 한번 꺼내보는 것도, 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나는 이게 더 이거보다는 저게 더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잘못된 걸까? 뭐 이런 물음들 있잖아요. 한 번쯤 물어보고 상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정말 10명, 5명 이상 있는데 4사람 가반수 이상, 뭐 가반수 이상뿐만 아니라 거의 저 한두 명만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그거에 대해서 옳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맞아 뭐 이렇게 했는데 혼자서 툭 튀어나와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도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엄청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활동을 하셔야 되고, 사람들과 대면을 하셔야 되고, 또 상당히 긴 시간에 싸우셔야 돼요. 싸운다는 표현이 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긴 시간에 많이 이렇게 겪음하셔야지 거기에서 오는 힘든 과정, 그리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고립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주지도 않고 저를 찾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참 이런 게 아이러니하고 좀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틀을 단단하게 해놓고 사시는 분들은 그 틀을 믿어주고 그 틀을 응원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인기가 많고 많이 잘 따릅니다. 근데 이 틀이 좀 위선하고 좀 틀에 갇혀있지 않는 분들한테는 잘 따르질 않아요. 물론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제외하시고 저처럼 이제 일반인 분들의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또 25분이 훌쩍 넘어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걸 인정을 하면서, 또 나의 생각은 또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구성원, 어떤 단체에 속했을 때 그 단체에 올인을 하기보다는 한 번쯤 바깥에서 그 단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또 한 번쯤 내가는 이 사람들 틈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또 가져보는 시야. 내가 또 어떤 울타리를 만든다면 그 울타리를 만들 때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 유연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뭐 어떤 단체를 만든다든지 모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좀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버려요. 빨아야죠. 오늘 받은 거는. 이거 아니요, 빠르라고요. 청바라고? 네. 이것도 예. 청바지도 내놔 하얀 거. 이거는 다른 건데 우리 입었어. 언제 입었냐 이거? 오늘 입었어요. 땀 났어요. 저기 저거 청바지 나 하얀 이거 거. 찍고 있어, 엄마. 응? 찍고 있는 거라고. 오늘은 끊지 않고 그냥 남겼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남기다 보면 이런저런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좀 그런 있을 수 있는 일들, 어머니께서 뭐 이렇게 저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어머니가 투투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물론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조금 이렇게 순함은 했지만 평소에 이거보다 약간은 더 무뚝뚝한 그런 성격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다른 거보다는 좀 뭐랄까 너무 단단하게 나를 가두지 않았으면, 그런 이야기가 요지인 것 같고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화두?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동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유난히 좀 길었네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를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